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책 처방하는 날이라서요. 고정 해니 이혜선 씨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해니 이혜선입니다. 와. 와. 오늘은 빨리 소개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 뒤끝있게 한마디 드렸는데 근데 청취자분들이 되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요즘 책 처방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청취자분들이 서운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뭐 누가 박평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야 서운한 거죠. 뭐 박평을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가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아하. 자꾸 이렇게 책알못 캐릭터가 나와서 음흠. 책걸상의 분위기를 흐리는 게 아닌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평 이제 조만간 나올 거고요. 오. 또 이게 줄줄이 또 멋진 게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 정말입니까? 네, 어떤 정말입니다. 분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힌트요, 힌트. 그건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아. 네. 그 그래서- 저희도 멋진 작가분들이나 박평이 나오는 게 더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의외로 해니가 나오는 방송도 인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반응이라던가 뭐라 그러죠? 플레이 숫자 플레이 숫자 이런 건 음. 오히려 해니가 나오는 게 더 높아요. 그러게요. 타이틀에 제 이름을 안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 평소와 다르게. 자존감 수업 한번 읽어볼래요? 근데 교양 시민들이 모여 있는 이 책걸상에 이 책알못 캐릭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좀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전혀. 있어요. 저기 그 청취자분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해니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소개해 볼까요? 좋은가봄님, 김상옥의 양자 공부 들으시고요. 김상옥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한참 고민하다 도전하고 일요일날 주문을 했고 곧 책걸상에 나오실 것 같은 촉으로 읽고 나서 기다려야지 했는데 허덕 한 발 늦었습니다. 야, 신기하신 분이네. 네. 네. 그래도 과학 1도 모르면서 좋아하는 김상욱 선생님과 또 정말 좋은 책걸상이 함께하니 설레고 신납니다. 요즘 너무 추워서 신경질과 우울감 사이에서 지쳐가는데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책걸상 사랑합니다. 덕분에 그 전에 위시 리스트 목록에만 있던 과학 관련 책을 사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어렵지만 한 발짝 다가선다는 기분입니다. 추운 날씨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 네. YG가 굉장히 뿌듯해 하시겠는데요. 네, 뿌듯합니다. 네. 네, 사실 저기 좋은가봄님을 비롯한 다른 애청자분들이 댓글로 JYP 과학책 좀 읽어라 라고 푸시를 하면은 엄청 많아요. YG가 제일 섭외하기 쉬운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동안 JYP의 반대에 밀려 섭외하지 못했던. 네, 그리고 또 과학자분들이 또 이런데 모시자고 하면은 또 다른 부분들보다 덜 까칠해요. 왜 원래 그럴까요? 과학하는 분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네. 머리 굴리고 막 정치적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늘 자연과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 그럼 YG 조만간 과학의 달 이런 날 있잖아요. 네. 그날 시리즈로 한번 과학자분들을 싹 모셔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힘들어요. 네, 책임지지 못할 말 하지 마요. 그리고 또 그 서민 선생님도 저희가 올 초에 한번 모셨고 네. 김상우 선생님도 모셨지만은 김상우 선생님이 이제 재미 면에서는 서민 선생님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넓게 보면 다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서민 선생님이 그렇네. 과학자인 거죠? 까먹었어요. 서민 네. 선생님도 과학자구나. 서민도 과학자잖아요. 서민 선생님 죄송합니다. 과학자인 거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김상욱 교수님 편을 듣고서 팬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근황 하나 전해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님이셨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경희대학교로 올해 올해 3월부터 이제 옮기십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활동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거 왜 용어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서울로 왕이 불러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단어요. 스카우트? 옛날에 막 도성으로 와라 뭐 약간 아니, 이런 뭐, 느낌인데요 지금. 저희가 부산대와 경희대 이제 우열을 가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오셨다. 근데 부산 분들은 많이 또 서운해 하시겠죠. 음.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또 신상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깨알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같은 방송 듣고서 닉네임 GMI 땡땡땡땡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야구공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인공위성까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진짜 재미있네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김상욱 교수님이 진짜 이런 게 완전 강점이죠. 정말 이렇게 탁 머리에 들어오도록 개념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설명해 주신 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아, 야, 네. 이 양자역학의 핵심을 원래 근데 그런 것만 기억에 남잖아요. 약간 잔상처럼. 과학의 달 시리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난 슈레딩거의 여성 편령만 기억에 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자, 오늘은 책 처방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책 처방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네. YG가 오늘 또 많은 걸 준비를 해왔겠죠? 아우. 청취자분들은 이 책 처방을 YG와 JYP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 처방은 YG가, 그렇죠. JYP는 거들 뿐. 그리고 옆에 책알못 해니가 있고요. 안 됩니다. 근데 너 오늘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맞아요. 어렵습니까? 오늘 좀 네. 어렵더라고요. 오늘의 의뢰 닉네임 SOO7땡땡땡땡님의 의뢰입니다. 네, 책걸상 애청자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책 처방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제 동생이요 진짜 책을 안 읽습니다. 제가 이북을 공유해서 같이 보자고 했더니 종이로 된 책도 잘 안 읽는데 패드로까지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하는 그런 애입니다. 벌써 30대니까 사실 애는 아니네요. 아무튼 이 녀석이 그나마 읽는 책이 역사와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한국 역사 관련 책을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책이면 더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렵더라고요. 섬에 있는 서점의 주인공을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북에 대해서 막 엄청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 이북 싫어하는 분이죠. 네.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일단은 책을 안 읽는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책을 안 읽는 분한테 책을 추천하기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또 역사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심지어 근현대사요. 부탁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역사책은 또 이게 YG와 JYP의 한 축인 JYP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JYP 역사 정말 모르거든요. 네, 전혀 반박할 수가 없네요. 네. 자, 이 심지어 고등학교 때 국사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 가신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 국사, 세계사 이런 거 안 좋아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JYP가 어쨌든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또 약간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왜 관심이 없을 수 있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니들이 옛날에 뭘 했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혹시? 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묻히는 분위기인데. 제가 저 역사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역사 관련 책을 뭐 전혀 읽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중고등학교 때 역사 세계사가 싫었던 이유는 너무 암기만 시키는 거예요. 전후 좌우 맥락도 없이 무슨 맞아요, 왕조가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그걸 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이걸 배워서 뭐 하지? 근데 의외로 또 암기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암기 못해요 잘. 그래요? 암기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역사로 알 수 있는 암기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태정태세 혹시? 그 끝까지 못 외워요. 네. 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좀 싫어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어른이 된 다음에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네, 네. 당연하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책을 조금 보긴 했는데 뭐 좀 적게 보는 분야이고 그리고 저는 굳이 나누자면 역사 중에서 미시사 관련 책들을 좀 좋아해서 오. 그쪽 책들은 꽤 많이 읽었어요. 미시사는 뭘까요? 그냥 뭐 땡땡의 역사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가령 뭐 소금의 역사, 네네. 뭐 연필의 역사, 마이크의 뭐 역사 뭐 이런 거. 그런 책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역사라는 게 네. 대개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는 정치사. 왕이 이렇게 바뀌었고 누가 반란을 일으켰고 전쟁했고 뭐 이런 것들 정치사랑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된 것들 화폐가 어떻게 변해왔고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뭐 네.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그 전에 이제 뭐 소유 관계가 어땠고 네. 뭐 노예가 있었고 없었고 등등 이런 게 이제 크게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건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그런 데 대한 반발로 실제로 역사 속을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떤 옷들을 입었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고 그리고 또 뭐 장래 죽음을 대하는 풍습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네. 이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그렇죠. 되었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문화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미시사, 하고 미시사라고 하기도 작다는 하고. 의미에서 이제 미시사라고도 하고 저는 미시사 관련 책들을 읽은 독서량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특별히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법 읽은 것 같은데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역사 있잖아요. 네. 뭐 진짜 정통 세계사나 뭐 이런 것들 그쪽은 정말 상당히 무지하게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네. 아, 근데 역사책이 합스부르크 왕조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몇 세기쯤에 있었던 일인지 뭐 이런 일도 모르는 거죠. 근데 네. 진짜 역사책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의 역사책이 편견일까요? 재미있는 역사책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진짜 고심고심을 하다가 무조건 재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 야, 이거 오늘 나도 배워야 돼. 네, 저도 역사책을 읽어가야 이제 몇 권 되겠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와우.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아마 이제 닉네임 SO7 땡땡땡땡 님께서 동생한테 야 이거 되게 재밌다더라.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할 만한 역사책이 고심고심을 하다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 그 혹시 김영민 PD라고 JYP 김형민 PD라고 모릅니다. SBS에 이제 김형민 PD라고 있거든요. 네. 김영민 PD가 꽤 인기를 끌었던 방송 중에 기억하실 만한 게 SOS 긴급 출동? 오,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냐 염전 노예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갖 그 무슨 약간 엽기적인 네.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네. 뭐 섬으로 막 노인이나 아니면은 지적 장애인들 데려다가 놓고서 임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제 계속 염전에서 부려먹고 네. 뭐 배에서 부려먹고 등등등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파헤친 방송 중에 SBS의 뭐 긴급 출동 SOS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네. 그 방송을 이제 런칭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연출을 맡았던 이제 PD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PD 중에서도 이제 시사 PD 중에서도 꽤 이제 스타 PD 축에 속하는 분이죠. 그리고 네. 되게 3D 업종에 계셨네요. 네. 네. 근데 그 김영민 PD가 이제 지금은 뭐 제작 일선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다시 저는 이제 좀 현장으로 컴백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산하라는 필명으로 1990년대 초부터 이 PC통신 하이텔부터 오. 최근에 무슨 그 딴지일보까지 산하라는 닉네임으로 역사 구라를 계속해서 풀었었어요. 오. 산하. 산하.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오. 이순신 장군이 어쩌고 저쩌고, 세종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정조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역사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역사 구라라고 하는 건 정말 약간 좀 구라 이런 구라, 예, 재밌다는 거죠. 재밌다는 뜻인 거죠. 예, 네. 남한산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뭐 갑신정변의 김옥균이 어쩌고 저쩌고, 오. 그 다음에 독립운동 뭐 그 독립선언 뭐 33인이 어쩌고 저쩌고, 유관순 누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뭐 87년도 최근에 현대사까지 쫙 이렇게 그냥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구라들을 풀어서 역사 마니아들 혹은 역사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활동하시는데 네. 좀 그 인기 페이스북 운영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팔로우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 양반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도 막 퍼나르고 막 이런 식 굉장히 유명 인사인데 나름 그 김영민 PD가 자기가 여기저기에 썼던 짧은 글들을 모아서 책을 이제 묶어서 이제 내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오. 그 중에 하나가 제목도 말랑말랑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오. 1, 2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확 끌리는데요. 저도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남한산성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그 화제가 된 1987 영화에 등장한 6월 항쟁 이야기까지 네. 그냥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조선시대까지 꼭 알아야 될 역사 에피소드들,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 사건들을 말랑말랑하게
구라를 잘 섞어서 그 자꾸 구라라고 하니까 팩션인 것 같죠? 그 듣기에. 지금 저 사실대로 쓴 건데 자꾸 구라라고 합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100% 팩트인데. 아니 두 분이 이제 역사는 좀 재미없다. 네. 그 재미없다라는 게 이제 딱딱하고 암기를 강요하고 맞아, 숫자 연도를 너무 많고, 강요하고 네. 맥락을 잘 설명하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는 거죠. 음... 맥락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미처 몰랐던 팩트 같은 것도 역사학자 뺨치게 딱 발굴해가지고 물론 이제 기존의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기댄 것이긴 하지만은 딱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잘못 알았던 사실들도 정정을 해주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 속에 이제 잘 버무려가지고 네. 담은 거죠. 우리가 잘못 실제로 알았던 사실. 그러니까 저도 네. 저 약간 팬이었는데 실제로 만나 뵀거든요. 책만큼 재미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지금 소개해놓고 막판에 디스하깁니까? 네. 아, 저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진짜 북콘서트 이런 데서 뵙는 것보다 그냥 책으로 뵙는 게 낫다. 아 책만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는 막 게임만 하는 대학생 아들내미 걱정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아, 딸이 약간- 없으신가요? 이분에게? 아 제가 가족 관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딸 네. 있겠지. 예,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그분의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걱정거리는 게임만 하는 대학생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뭐 게임이나 이런 거에 좀 역사를 잘 버무린 그런 장르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한동안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가 지금 1권, 2권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오.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또.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1권, 2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 그 지금도 이제 그 뉴스톱이라고 하는 또 매체에다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또 막 또 맛깔나게 또 계속해서 연재하고 계시고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시사인이라는 곳에 또 그 산하라는 필명으로 역사 이야기를 연재했던 내용들을 묶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업인 PD와는 별개로 좀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필자고요. 아하. 그래서 이 SO7 땡땡땡땡님께서 그 동생에게 야 김영민 PD라는 굉장히 멋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재밌는 역사책을 쓰셨대더라. 한번 읽어봐라. 음흠. 그러면 굉장히 아마 재밌게 읽고 야 누나 안목이 괜찮은데 어. 이런 소리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 시점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S57 땡땡땡땡님은 동생에게 1권을 권해주셔야 될까요? 2권을 권해주셔야 될까요?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오. 아무래도 순서대로 읽으면 좋겠죠. 오. 네, 순서대로. 네. 1, 2권은 시대상으로 나뉘어진 걸까요? 아니면 테마가 있어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계속 쓰실 생각인 것 같네요. 네, 네, 네. 계속 그렇게 쓰시죠. 섞어서 낸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이게 시대 순으로 쓰면 어느 순간에 끝나거든요. 지나간 얘기는 또 못 하고 이런 건데 네. 한번 랜덤으로 막 쓴다는 네. 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남한산성이 유행하면 실제로 남한산성과 관련된 글을 쓰시고 영화 1987이 유행이면은 또 87년 6월 항쟁에 대한 글을 쓰시고 이제 이런 식의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역사 이야기, 역사 에세이인 거죠. 하긴 정말 아빠가 딸에게 하루에 한 편씩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가정을 하면 뭐 어떤 날은 고려시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날은 조선시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네. 날은 뭐 4.19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네. 딸이 그날 학교에서 뭐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뭐, 아빠 동학혁명은 뭐야? 뭐 이러면 그거에 대한 또 얘기해주고. 뭐 이런 컨셉이군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책 이거 구비해 놨다가 그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이렇게 툭 하고 물어보면은 당장 찾아가지고 그 에피소드 찾아가지고 이렇게 슬쩍 읽어본 다음에 쫙 이렇게 구라를 풀어줘도 좋은 아빠 엄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김영민 PD의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들려주는-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네. 이걸 권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권만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얼른 한 권을 더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약간요 최근에 이제 좀 트렌드랑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까는 책으로 네. 그 까는 책이라뇨. 까인 까인 책. 까인 책 우리는 까지 않습니다. 언급결의 그 방송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밝혀버렸네요. 우리는 까지 않아요. 그 이제 그 북한을 다룬 책을 한 권 다뤘었잖아요. 조선 네. 자본주의 공화국. 근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이제 남북 단일팀 네. 이런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약간 세대 차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남북이 통일이 되든 어쨌든 뭐 평화 체제든 어쨌든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기성세대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목미 뭐 이런 식의 약간 반응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먹미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20대 30대들이 사실은 남과 북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교류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남북 교류사를 정말 재미있게 쓴 책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 남북 관계 전문가이고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그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었던 김현철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남북 관계 정통하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남북 관계 정책도 담당하셨던 분이기도 하지만은 글을 또 그렇게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2009년에 시간이 좀 됐는데 2009년에 냉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오. 냉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책을 네. 이 책도 사실은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와 비슷한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들을 거치면서 무서웠던 일, 있어서는 안 된 일, 아쉬웠던 일, 황당한 일, 재밌는 일들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들을 에피소드별로 다 써서 담은 내용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난 그 반세기 동안의 남북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대충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떤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가 생생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끔찍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이런 거죠.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남북이 주고받은 말과 욕. 예,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 밀사의 세계. 밀사는 누가 밀사였나요? 그거 저 되게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여러 밀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다나 애가 끓는다. 이상가족 상봉사. 네,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코리아 팀의 아리랑이 그리워라 체육교류사. 평창이랑 평창 단일팀이랑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죠. 네. 최초의 단일팀이 모였고 그 협상 과정이 얼마나 지난했고 뭐 역사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고 그게 이제 협상이 진행돼서 어떻게 무산되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평양은 트로트를 좋아해 가요교류사. 오. 네, 뭐 예를 들어서 워커힐쇼와 집단 체조 공연, 예술 경쟁사. 오. 그리고 남북 간에 어떤 선물들을 주고받았는지 네. 선물 교환사. 그리고 뭐 약간 좀 하드한 건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오.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좀 뭐 서해에서 굉장히 막 무슨 연평도 해전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도대체 이 서해가 왜 그런 문제의 바다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맛깔나는 에피소드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대신 들려주면서 구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무슨 남북관계 교류사 하면은 정말 딱딱하고 막 신내 풀풀 나는 네. 그런 책 같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립니다. 네, 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아 그렇지 않구나 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이 책도 좀 저는 약간 그 숨겨진 보석 같은 책인데 저는 좀 이렇게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 좀 두껍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 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야 정말 재밌네 안타깝네 뭐 이런 식의 약간 탄성을 저지르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뭐 책을 안 본 사람이지만 2009년에 나왔다고. 네네네. 2009년에는 냉전의 추억 이런 제목이 가능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요즘 같아서야 어디 냉전을 추억이라고 단순히 부르기에는 뭐 단일팀하고 뭐 올림픽 때문에 뭐 교류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사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네. 2009년이라는 시점에 이 책이 나온 것도 약간 의미심장한데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간의 관계가 한참 이제 있다가 네, 물이 익었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확 그냥 식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복원을 해보려고 하니까는 이제 막 엉망진창인 것 아니에요. 네. 딱 그 시점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좀 해보려고 사람들한테 좀 남북 관계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나온 책이라서 저는 일단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내나는 책이라고 편견 가지시지 마시고 한번 펼쳐가지고 몇 장만 읽어보면은 소설책 읽듯이 그냥 훅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30대를 보내고 있는 이 남동생 분에게 이 책을 권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지금 막 그 단일팀에 좀 부정적인 감정을 피우는 20대들이 그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 세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단일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보면 이제 막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이 남북의 문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7땡땡땡땡님의 동생 과연 이 책을 추천하면 읽을까 상당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냉전의 추억이라는 책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할 수는 있으니 앞에 책, 그 딸에게 들려주는 뭐 역사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쭉 들을 때는 네. 괜찮겠는데 이런 건 한번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책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네, 그래서 이건 뭐 그 수7 땡땡땡땡님께서 성공하시지 않더라도 이 책처방 방송을 듣는 다른 애청자분들 중에는 네.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아 좀 남북 관계를 좀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볼 법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끼어서 한번 소개를 같이 해봅니다. 이 냉전의 추억을 책 표지를 갈아서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다른 커버를 씌워서 그리고 되게 이제 재밌는 책인 것처럼 이제 그 냉전의 이렇게. 추억을 읽고서 야, 이 김현철 이 양반 글 좀 재밌게 쓰네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독서 도전이 가능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 양반이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라는 부제를 단 70년의 대화라는 책을 냈어요. 오. 이거 이제 본격적인 남북관계사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도전하셔도 좋고요. 나는 남북관계 같은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좀 세계적인 스케일로 한번 보고 싶다. 네.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이 또 그 전에 내신 게 있어요. 이 협상의 어. 전략이라는 건 이 김현철 교수가 남북 관계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세계사로 좀 둘려서 세계사를 바꾼 굵직굵직한 협상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보면은 이 남북 관계를 좀 이렇게 뭔가 해결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개의 중요한 협상들을 쭉 훑으셨어요. 오. 그걸 이제 협상의 전략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펴내셨거든요. 2016년에. 네. 그 책도 굉장히 좋아요. 음. 약간 현대사를 협상으로 읽는 세계사?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네. 네. 협상으로 읽는 세계사. 자, 네. 발음을 이제 자꾸 김현철 하니까 우리 현철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김연철입니다. 김연철입니다. 김연철 교수님이고요. 네, 김현철 교수님의 냉전의 추억 그리고 냉전의 추억이 너무나 재밌었으면 70년의 대화 혹은 더 나아가서 협상의 전략. 만약에 어떤 애청자분들이 김현철 교수님 책 너무 좋다. 김현철 교수님 책걸상에 한번 모실 수 있느냐. 그러면 또 바로 섭외도 가능합니다. 오늘 YG의 큰 그림이군요. 어쩐지 책 처방이 시리즈로 계속 나와서 신기하다 했는데 이런 큰 근데 그림을 김현철 또 교수님을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모시면 까인 책 특집에서 또 왜냐하면 JYP가 뭐 시큰둥합니다. JYP가 시큰둥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까인 책 특집에서 다시 한번 또 다뤄보죠. 협상의 전략 같은 경우는 JYP도 좀 상당히 재밌게 읽을 만한 고급진 책이에요. 네, 협상 관련된 책은 저 미국 책들 중에 더 재밌는 책이 많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 책걸상에서 소개하는 책을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떡밥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 주 한 주 방송 만드는데 또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 계획 같은 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YG가 준비해온 책 처방 내용 잘 들어봤는데요. 뭐 JYP도 조금 이제 거둔다면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책꽂이를 쭉 들여다보면서 역사 관련된 그리고 근현대사 관련된 재밌는 책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다 좀 오래된 책들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1999년에 나온 책인데요.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라는 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러니까 이제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미시사의 거의 최초의 책이죠. 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이 외국에서 나온 책들 중에는 온갖 종류의 사회 문화 관련 미시사 책들이 정말 무지하게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의 내용을 가지고 쓴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김진송이라는 이분이 이 원래 이제 이 국문학 전공하신 다음에 미술사 공부하신 분인데 이 근대 1920년대 30년대 요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 미시사 책을 한 거 탁 던져가지고 큰 화제가 됐고요. 아마 네. 거의 모든 신문의 출판면에 다 네. 소개가 아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진송 선생님의 작업 이후에 우리나라 국문학이나 역사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특히 국문학. 그러니까 국문학자들이 이제 뭐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잡지라던가 신문, 뭐 이런 신문 거. 같은 걸 들여다보고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던가 음흠. 예, 그런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학교에서 뭐 좀 배우긴 합니다만 1920년대, 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도대체 서울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시절을 약간 좀 보여주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오래전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정말 나는 죽은 역사를 배웠구나. 이야 이때도 이런 게 가능했구나.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김준성 선생님은 그 이후에는 이제 목수로 변신하셔가지고 맞아요. 이 나무 관련 책들은 계속 내시는 것 같던데 이 미시사 관련 책은 그 이후에는 뭐 많이 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서울의 딴스홀을 허하라라는 99년도 책 어쩌면 이 책 안 읽는 수7 어쩌구님의 동생분이 의외로 재밌어할 수도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의 딴소를 허하라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아까 YG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이 근현대사 미시사 관련 책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문학 하시는 강명관 교수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2003년에 발표한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딴스홀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이 풍속사라고 이 부르는 뭐라 그럴까 이제 주로 저 뒷골목 풍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루는 게 뭐 술꾼, 도박꾼, 개망나니 뭐 이런 아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 양아치들의 어떤 역사 이런 아니 어쩜 같은 주제 책 처방을 해도 이렇게 두 분이 결이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근데 한 분은 막 냉전의 추억 얘기하시는데 여기 딴소리 뒷골목이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재미 위주니까 아니 제가 근데 JYP가 소개하는 책들을 또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책 읽기 전에 읽어야 되는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강명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주목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의 뒷골목 풍경을 JYP가 얘기를 하셨는데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나는 이제 그 당시 책 좋아했던 사람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도 이제 담아서 이제 그 책을 내시기도 하셨는데 이후에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또 조선 풍속사라고 하는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단원 김홍도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풍속이 실제로 이제 진짜 어떤 식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 보신 거죠. 네, 강명관 교수의 책도 있었고요. 뭐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의학을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의학 관련 미시사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서양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좀 있는데 우리나라 의학 미시사 책 중에 거의 뭐 최초로 재미있게 대중적으로 비교적 성공한 책은 2004년에 나는 나온 무슨 책인지 알겠어.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열자가 이제 콜레라거든요. 네. 전 처음 듣는 책이에요. 네, 저기 과학사 연구로 이 박사하신 신동원 선생님의 선생님. 책인데요. 몸과 의학의 한국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이 책은 이제 한 5세기 뭐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선 시대 중기 무렵부터 후기로 넘어가서 제중원 뭐 나오는 좀 네. 근대까지 하여튼 조선 시대의 한 200~300년 동안의 이 의학 관련
이야기들을 가지고 썼는데 세 권 중에서 재미로만 따지면 호열자가 제일 재밌죠. 제일 재밌다고 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댄스홀을 허하라보다 호열자가 더 재밌습니다. 근데 내용만 들으면 사실 호열자가 제일 딱딱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네. 엄청 아니에요. 재밌어요. 요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으로 본 사실 전염병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변강쇠 얘기도 나오고요. 오. 그러니까 의학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몸이잖아. 몸. 네. 몸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선 시대 혹은 근대를 다룬 책 세 권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렵다고 했는데 네. 다채로운 책들이 또 많이 처방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약간 좀 개론적인 역사 이야기 책으로 그 SBS 김영민 PD 사나라는 이제 이름의 역사 조소를 하는 SBS 김영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일단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시끌벅적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남북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책으로 그 김연철 교수의 냉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드렸고 그 김연철 교수의 냉전의 추억이라는 책을 좀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최근에 김연철 교수가 펴낸 70년의 대화라는 본격적인 남북 관계사나 혹은 이 협상으로 보는 세계사,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네, JYP도 네, JYP는 좀 오래된 책들인데요.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그리고 조선의 뒷골목 풍경, 그리고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라는 99년, 2003년, 2004년에 나온 오래된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네. 뭐 10년 전에 나온 책이나 20년 전에 나온 책이나 음흠. 어차피 100년, 200년 전 얘기를 다룬 거라서 아니 지금 그리고 읽어도 뭐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는 방금 언급된 책들을 다 읽어봤었는데 네. 지금 내놔도 사실은 전혀 뭐 구닥다리 같은 냄새가 안 나는 책들이에요. 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집어도 신내 나는 책도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감각이 톡톡 튀는 책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권해주신 책들 중에선 저도 좀 몇 권 골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같이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